자, 광야는 이육사의 작품인데요. 자, 이육사는 일제강점기의 저항 시인입니다. 가장 유명한 시인이죠. 윤동주와 더불어서. 자, 여기서 까마득한 날 해서 1연이 시작이 되는데요. 1, 2, 3연은 과거, 그 다음에 이제 4연에서 지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현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천고의 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는 까마득한 날, 그래서 광야에 우리가 광야는 넓은 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 민족의 터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는 지금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눈과 매와 향기가 대립되고 있는 일제강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 미래는 천고의 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미래의 희망, 의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입니다. 까마득한 날에라고 얘기하고 있었는 천지가 개벽, 그러니까 천지가 처음 열리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이 처음 열리고 하늘이라는 거는 지금 남성적 이미지로 혼돈에서 질서의 세계, 천지의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 열리고 그러니까 천지 개벽, 그러니까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어디 닭 우는 소리, 자, 닭이라는 거는 일체의 생명력, 그러니까는 여명, 그러니까는 이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으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생명체가 지금 없는 광야의 원시성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날이 밝는다는 뜻을 포함하기도 하고요.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소리이며 그 다음에 생명의 기척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자, 여기서 연모라는 거는 이성을 사랑하여 그리워하는 감정인데요. 이 연모는 의인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휘달릴 때도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화리법, 그래서 생동과 대지의 형성 과정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활발한 지각운동으로 대지에서 산맥이 생성되는 과정을 동적인 심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차마라는 건 강조하고 있는 부사고요. 이곳을 차마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신성성, 순속성, 광야의 불가침성, 결국 광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히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신성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광음, 빛과 그림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계절이 바뀌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화리법이죠. 그러니까는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수상적 관념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선 계절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이거를 꽃처럼 피었다 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는 이게 바로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베어내죠. 자, 이것도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 사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3인국에서는 양춘을 붙여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양춘이라는 것에 추상적인 것을 붙여낸다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큰 강물이라는 거는 여기서 문명이나 역사의 발생지를 얘기하는 거고 역사나 문명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시어입니다. 비로소 길을 열었다. 자, 여기서 길이라는 거는 어떤 태동, 개척,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되었다, 열었다. 그러니까는 아무도 범접할 수 없었던 이런 넓은 광야에 비로소 운명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눈이 내립니다. 자, 겨울은 부정적인 시어죠. 자, 눈이 내린다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이고요. 가혹한 시대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자, 매화 향기라는 건 여기서 봄 기운이고요. 독립의 기운, 지조 높은 선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홀로 아득하니 조국의 암담한 현실로 눈을 돌려서 미래를 겨냥하는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여기서는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작가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매화향기라는 거는 절개죠. 매난국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비로서 지조를 지키겠다. 자,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가난한 노래의 씨, 광복의 희생. 자신의 시를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비록 현실적 힘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밝은 미래를 향한 나의 염원이 후대에 씨가 돼서 뿌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뿌려라. 자,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죠. 의지, 그 다음에 선구자적 이미지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시작이 되어서 자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속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미약한 힘이지만 이것이 광복의 기운을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기 희생의 의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 다시 천고의 뒤에 미래는 조국 해방의 공간이 되는 거겠죠. 넓게 봤을 때는 이 위대한 민족사의 미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백마 타고 오는 자 백마라는 것은 위인이나 귀인이 타는 것으로 해방과 자유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고요. 초인 구세주 구원자 또는 위대한 민족 지도자입니다. 조국 해방의 공간이고요. 넓게 봤을 때는 모든 지배와 억압에서 사라진 위대한 민족사의 미래를 실현시킬 민족의 영웅 혹은 구원자를 뜻합니다. 자, 이 광야라는 거는 아픔을 겪은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목놓아 부르게, 부르게라는 거는 광복의 노래를 부르게, 하리라라는 거는 광야의 밝은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의 특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추, 보, 식, 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시의 기법의 상징적 기능, 결국 하늘이라든지 광야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상징적 시어들이 사용되었고요. 자, 화자의 의지를 강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표현하고 있으며 고도의 상징 기법으로 각 연가 행이 균재미, 깔끔하게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보식 전개이고요. 주제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조국 광복 실현의 의지와 신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덕의 뿌리에게입니다.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자, 여기서 화자가 청자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너가 나의 뿌리라는 거는 너는 뿌리이며 나는 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흙의 관점에서 이 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나는 말 갈거진 연한 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영양분과 생명력이 많은 흙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너를 잘 기억할 수 있다. 내가 연한 흙이었을 때 너가 뿌리였지. 나는 너를 알고 있어. 유심결 처음 데이던 그 자리에 더운 김이 오르고 밝은 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흙 속에 있는 물을 가리킵니다. 생명과 희생적 사랑을 함축하고 있는 시어이고요. 뽑아서 네게 홀래 보내며 즐거움에 떨던 나의 사랑을. 이 나의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의 사랑의 원관념은 뿌리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뭐 자식이나 제자 등등 다양한 다의성을 지닐 수는 있습니다. 자, 먼 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물이 맑아서 마을 먹을 수 있는 우물물, 반대말은 누렁 우물입니다. 먼 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던 나의 뿌리여 결국 나의 뿌리는 나의 사랑으로 자라는 어떤 희생적인 가치를 지닌 것들인데요. 나를 뚫고 오리려 결국 나는 나를 희생해서 너를 먹여 살리겠다. 너를 키우겠다라는 존재입니다. 눈부셔 잘 부스러지는 살이니 자 순수하고 연약한 뿌리, 그러니까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 적시며 뻗어가려무나 결국에는 어머니의 헌신적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너는 뻗어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척추를 휘어잡고 더 넓게 뻗으면 그때마다 나는 착한 그릇이라고 얘기해서 자 흙에 대한 보조관념으로 쓰인 것인데요. 여기서는 착한 그릇, 껍데기, 빈 그릇이 되어서 너를 감싸고 불꽃 같은 바람이라는 건 시련과 고통을 겪고서라도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네 뻗어가는 끝을 한양 축복하는 나는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을 가졌어라. 자,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이라는 거는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줌으로써 느끼는 기쁨입니다. 자, 이거는 역설법인데요. 자, 어리석다라는 건 부정인데요. 기쁨이라는 건 긍정입니다. 우리가 한 시어 안에 긍정과 부정에 모순되는 표현이 있다면 이것을 역설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상황에 반대되는 말을 했을 때는 반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각을 한 학생에게 일찍도 오네라고 얘기했을 때는 문장 안에 모순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맞지 않죠? 그때는 반어법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타고 내려올수록 단단해지는 나의 살이라고 얘기했어서 뿌리가 성장하면서 흙의 연한 봇바탕이 거칠어지고 척박해지는 상태입니다. 결국 흙에 있던 영양분들은 이제 뿌리가 다 가져가게 되는 건데요. 이제 거무술에 늙었으니 슬픔만 한두로 깨어있는 껍데기에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 생명과 몸을 다하면서 놀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사랑입니다.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자, 처음과 끝이 또 같죠. 내 가슴에 끌어오르던 벌레들, 이 벌레들이라는 거는 뿌리에게 줄 수 있는 영양분, 사랑입니다. 결국 긍정적인 시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빈 그릇,
결국 나의 영양분은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뿌리에게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너의 푸른 줄기 솟아 햇살에 반짝이면 나는 어느 산비탈 연한 흙으로 일궈지고 있을 테니 뿌리가 성장해서 결실을 맺은 후에는 다시 연한 흙으로 일궈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은 순환한다라고 얘기해서 나는 영양분을 다시 갖고 있는 연한 흙이 된다는 거겠죠. 주제는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위한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입니다. 자, 시상의 흐름에서는요, 뿌리와 만나고 뿌리가 성장한 후에는 다시 연한 흙으로 일궈지는 생명의 탄생과 성장의 순환 과정인데요. 흙과 뿌리의 관계를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로 설정하면서 뿌리가 성장하면서 흙이 거칠어지는 자연 현상에서 자식을 향한 희생적인 모성애를 형성하고 있는 시어입니다. 자, 의인화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흙이 착한 그릇, 껍데기, 빈 그릇의 과정을 거쳐서 생명을 탄생, 성장시키는 순환 과정을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도 볼 수 있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생애 감각인데요. 김강섭의 시입니다. 자, 여명의 종이 울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명이라는 건요, 밤의 절망에서 아침의 희망으로 가는 전이 부활의 시간적 출발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자, 종이라는 것은요, 병으로부터 회복한 환자가 느끼게 되는 일상적인 삶이 주는 감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1965년 고혈압으로 쓰러져가지고 김광석 시인은 일주일 동안 사경을 헤맸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소생했습니다. 결국 생애 감각이라는 거는 생에 대한 자각이 부활을 의미하며 그래서 이 시는 인생론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자, 새벽별, 닭, 개,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다. 청각과 시각의 표현을 사용해서 생명의 부활을 감각적으로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내가 느끼는 감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죽으면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겠죠?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다 내게서 간다. 자, 내가 존재함으로써 세계가 비로소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고요. 공동체적 삶에서 상대적으로 서로의 의미가 드러나지만 그 궁극적 의미는 개체로서의 삶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현실화된다는 깨달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다. 병고로 쓰러졌을 때. 삶의 희망 회의와 절망을 느꼈을 때. 깨진 하늘이 아물 때에도 희망이 무너지고 나락에 빠진 화자의 심정을 하늘이 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물 때에도 아문다라는 거는 병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이 뼈라는 거는 절망의 나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굳건한 의지이며 서지 못해서 삶에 대한 의욕과 의지가 아주 왕성하게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푸른빛은 장마에 자, 푸른빛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장마라는 것은 황야, 흐린 강물, 무너진 뚝, 다 절망과 체념이기 때문에 다 부정적인 시어입니다. 넘쳐 흐르는 흐린 강물 위에 흐린 강물이라는 건 저승으로 흐르는 길이고요. 떠서 황야로 갔다. 자, 황야라는 건 생의 의미에 대해서 허무와 절망을 느끼고 있는 걸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무너지는 뚝에 혼자 섰다. 자, 무너지는 뚝입니다. 뚝이 무너지고 있어요. 절망의 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며 기슭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채송화라는 것은 여기서 고통과 절망으로 이어지는 투병 체험 속에서 화자에게 생명의식을 환기시켜주는 강렬한 생명력을 상징해주고 있으며 이 채송화는 소생과 부활의 생명의식입니다. 자, 중요한 시어. 생의 감각을 흔들어 주었다. 생에 대한 자각인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시입니다. 자, 주제는 생명의 신비로운 부활이고요. 의식의 세계와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 사물을 통해서 구상화되고 있고 감각적이고 상징적인 시어입니다. 여기서 생의 감각이란 생에 대한 자각인 부활인데 인생론적인 면을 알려주고 있으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볼 때 이 시는 고통과 절망에서 이어지는 투병 체험 속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생명의 의미와 인간 존재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서정적으로 형성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